6장 연습문제 48번 같이 풀어봅니다. 반지름이 20m인 궤도를 따라서 롤러코스터가 승객들을 태우고 원궤도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가 계속 원궤도를 돌고만 있은 그런 상황은 좀 생각하기 힘들지만 중간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지금은 이런 원궤도의 일부를 Vm/s로 물체가 돌고 있다고 합시다. 롤러코스터는 레일 위에서 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롤러코스터가 공간을 따라서 쭉 돌아가려고 할 때 이게 첫 번째, 움직이는 모습이 레일 위에서 쭉 움직이다가 원래는 이쪽 롤러코스터 부분이 없고 올라가서 타고 가다가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롤러코스터가 여기 레일 위를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움직이다가 롤러코스터 알죠? 돌다가 레일 안쪽에서 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문제에서는 롤러코스터 차량이 이러 해가지고 궤도의 꼭대기에 올라갈 경우라고 했는데,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롤러코스터가 쭉 레일을 타고 올라가다가 안쪽으로 돌다가 이렇게 간 것도, 이것도 올라간 거긴 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다 나눠서 모두 답을 구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쪽 부분이 없고 원형 궤도를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이런 언덕을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움직이든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반지름 20m짜리 원의 접하는 원에 해당하는 요렇게 생긴 곡면을 따라서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물체가 어떤 상황인지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질량 M짜리 나중에 1300kg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런 물체가 반지름이 20m일 원의 접선 부분을 돌고 있다라고 하자. 그럴 때 받는 힘은 당연히 중력 아래 방향으로 mg 뉴턴 받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체에는 롤러코스터 면이 접촉해 있으니까 접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적당한 수직력 Fn 뉴턴이 가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 때 경우에 따라서는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을 생각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는 조건에서 그런 것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레일에서의 마찰이나 공기저항의 영향 등은 다 무시한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두 개의 힘만 받으면서 속력은 변하지 않으면서 현재 가는 방향으로 또 가속되거나 접선 방향으로 감속되거나 하는 것은 없이 이런 힘만 가해지면서 이와 같은 곡면 궤도, 곡선 궤도를 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가감속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레일의 접선 방향으로의 힘은 없는 것, 다행히 없는 것 당연하다, 또는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겠고요. 이제 움직이는 게 이런 직선 운동이 아니라 곡선일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속도가 V라면 직선 운동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그림상 아래쪽으로 방향이 휘어지는 운동을 하려면 그런 방향을 바꿀 아래쪽으로의 가속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꼭 원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곡선상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을, 속도의 방향을 바꾸는 힘 요소를 뭉뚱그려서 구심력이라고 할 거고, 그렇게 가해질 가속도를 모두 다 구심가속도라고 불러버리자. 자, 구심가속도 또는 구심력은 물체를 원운동하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물체가 곡선상에서 움직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가속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따라가는 운동을 하게 하려면 현재 v/s였을 때 가속도 값은 얼마여야 되겠느냐? 가속도 값은 구심가속도 공식을 그대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r분의 v제곱 또는 r오메가 제곱 m/s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0m r 값에다가 대입하면 되겠고 v는 그때 속력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러한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수직력, 이렇게 위에 얹혀있는 상태의 수직력과 아래쪽으로 가해지는 중력이 이런 가속도를 결과적으로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러한 가속도는 물체가 가속도 아랫방향이어야 되니까 아랫방향 기준으로 한 R자 힘 표시를 해보면 mg 마이너스 fn이라고 해야지 되겠네.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그 수직력, 수직항력 fn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뭐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된 것에 질량으로 나눠야지 이제 가속도인데 요것만 구해주면 되겠다 싶은데 그래서 fn이라는 것은 mg 마이너스 m 곱하고 빼고 할 거니까 m 한꺼번에 빼고 r분의 v제곱이다 라고 식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적당한 반경과 그때 속력을 대입하면 수직력의 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요거 mg-r분의 v제곱 뉴턴이라고 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 r은 계속 20을 쓸 건데 v가 만약에 11m/s였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대입해 보면은 g 마이너스 요 괄호 안만 계산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r 20m분의 11의 제곱 121 해야지 되겠죠. 요게 괄호 안쪽 성분이고 fn 구할 때는 곱하기 1300kg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답이 질량까지 다 곱하게 되면은 fn 자체 잘 나오죠. 그러면은 4815N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v 값이 11m/s였을 때는 대입을 해봤는데 두 번째로 v 값이 14m/s인 경우 어떻게 되나 보자. 14m/s인 경우에는 자, 다시 괄호 안 부분 먼저 정리를 해보면 g-20분의 14의 제곱 196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또 1300 곱하면 여기까지 곱한 거니까 fn 값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20분의 196 얼마죠? 20분의 196 요거 2분의 19.6이니까 9.8 나오죠. 만약에 g값을 10 쓴다면 아직도 숫자 값이 남겠는데 g값을 9.8m/s 제곱을 이용을 하자면 괄호 안의 값이 v가 14였을 때는 0 돼요. 1300 곱해도 또 0 되겠죠. 그래서 v 값이 좀 느리면 11m/s 정도로 느리면 쭉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앞에서 구한 4815N 정도로 1300kg짜리 요 전체 물체를 좀 떠받쳐 줘야 그래야 이러한 곡선 운동 계속 할 수가 있겠는데 속력이 상당히 빨라서 14m/s가 되고 중력 가속도는 9.8이라고 10m/s 제곱보다 약간 더 정확한 값을 써보면은 이 순간 굳이 레일이 이 롤러코스터를 떠받치고 있지 않아도 순간적으로는 붙어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하는 수직력은 0N이었어도 쓱 한 다음에 뭐 어떻게든 또 이제 타고 내려가는 뭐 이런 운동도 가능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두 가지 숫자 값의 속도를 이거저거 대입해 보면서 연습해봐라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알아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레일을 따라서 현재 롤러코스터 1300kg이라고 할 물체가 레일에 이렇게 붙어서 원궤도 운동을 아무튼 하고는 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갔냐면 저 앞에부터 롤러코스터 레일이 쭉 있었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롤러코스터가 쭉 가다가 요렇게 해서 원궤도 안쪽을 따라서 요렇게 돌다가 타고 돌아서 마지막에 요렇게 빠져나올 뭐 이런 중간 과정에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이 롤러코스터와 레일 간의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한번 생각은 해보자 라는 건데, 자, 이 경우 확대를 해보면 이 최고 높이 지점에 있을 때 롤러코스터는 레일 안쪽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V라는 속력으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물체는 당연히 자신의 질량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 G 곱한 mg 뉴턴의 중력은 아래로 받고 있을 것이고, 지금 물체의 머리 부분에 이 윗부분에 이런 접촉이 생겨 있으니까 그래서 받을 수직력은 아래로 밀리는 방향이겠다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Fn이라는 수직력을 받는다 해야 되겠어요. 기타 공기저항이나 마찰 등등의 다른 힘들은 가해질 조건이 일반적으로 아니다라고 그랬을 때, 물체는 Vm/s로 선속도는 변함없이 일단 여긴 지나가자 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곡선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는 중이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힘, 그런 걸 일반적으로 구심력이라고 하자 그랬고,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속도 변화 성분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 A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놓으면 물체가 롤러코스터가 직선 운동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방향이 아랫방향이니까 그럴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물체에 대해서 20m 반경을 가지고 현재 Vm/s로 그런 원의 일부를 돌고 있으면 무조건 이 상황 조건을 보고 그러할 가속도 값은 R분의 또 V제곱 m/s제곱이어야지 되겠어요. 조건이 잘 나오면은 R오메가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뭐 요거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씁시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받을 힘이라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다가 다시 M 곱해서 구심력 조건으로도 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M R분의 V제곱이라고 나타날 R자 힘의 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V라는 속력으로 이 정도의 곡률을 따라서 곡선 움직이려면 R자 힘이 무조건 운동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이렇게 크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나는 어떤 힘 받고 있느냐? 아래로 Fn, 아래로 mg 받고 있으니까 Fn 더하기 mg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면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n 크기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 항에서 정리해보면 롤러코스터 궤도로부터 접촉에서 받고 있는 물체가 받는 수직력, 수직항력은 m, 방향 제대로 설정했으니까 m R분의 V제곱 마이너스 m 빼고 g 뉴턴이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자, 뭐 일단 결론은 이런 식으로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R 값은 궤도 반지름 20m인 원 궤도 일부를 돌 것이니까 20분에 쓴 다음에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V 값이 11m/s 였을 경우, 그럴 때는 요 괄호 안의 값은 20분에 121 빼기 g 해줘야지 되겠는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1300 곱하면 되겠는데, 요렇게까지만 일단 계산을 해봐도 20분의 121은 6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9.8이 됐든 100이 됐든 이 안의 숫자가 음수값이 나오게 돼요. 자, 접촉한 면에서 물체에는 수직력을 미는 방향으로 밖에 가할 수 없는데, 그런 방향을 전제로 쓴 Fn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접촉에 의해서 물체를 당겨야 된다는 뜻이 갑자기 돼버립니다. 이게 마이너스 나오는 게 완전 이론적으로 틀린 건 아는데, 이게 하필이면 수직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이 무조건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왜 마이너스 값이 나올까요? 그랬을 때 안 되니까 잘못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자, 롤러코스터가
레일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렇게 도는 운동을 하다가 여기쯤 갔을 때 속도가 Vm/s 11m/s라면 지금 그런 속도로 여기에서 이러한 곡률을 가진 원 궤도 일부를 도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수치적으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빠르게 가야 싹 돌 수 있을 텐데 너무 느리면 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라도 쭉 가다가 여기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쭉 도는 게 아니라 싹 돌고 여기서 슉 떨어지는 이런 낙하 운동을 포물선 낙하 운동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때 11m/s는 이런 식의 운동을 했다면 바로 돌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고, 자, V는 14m/s 였을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도 일단 괄호 안의 숫자는 20분의 196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G 해줘야지 되고, 마지막에 수직력 구할 때는 1300kg, 1300 질량 더 곱해주면 될 텐데 어쨌든 괄호 안의 숫자까지만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게 20분의 196 9.8 나와서 이게 G값이 9.8이라면 0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운동을 할 때에도 원궤도 모양의 안쪽, 궤도 안쪽을 이렇게 돌 때에도 14m/s 정도 되면은 아니 수직력이 있긴 있는데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이라는 거는 이 순간 레일이 실제적으로 물체를 누르는 힘은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제로가 되면서 어쨌든 뭐 이론상 이러한 궤도 모양에 붙어서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m 곱할 필요도 없이 수직력 저 순간에는 0N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 이럴 때 원궤도 운동을 일단 하는 것까지는 요 순간까지는 가능하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문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질량 1300kg이라고 총질량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 반지름 20m의 원형궤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경우 가상했을 때 그때 수직력의 크기를 V 11일 때 14일 때 나눠서 한번 구하고 방향도 구해보자 라고 그랬을 때 문제에선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그 취지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올 때인 첫 번째 요 경우가 아니라 레일을 따라서 뭐 이런 운동이라면 이쪽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레일을 따라서 쭉 가다가 레일이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가 이 위에 올라타고 내려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돌겠지만 이런 운동을 할 순간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게 아마 문제의 취지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